임신 2개월입니다. 장례식에서 쓰러진 윤세영을 구지석이 병원으로 옮겼습니다. 그런데 의사는 윤세영이 임신이라고 했습니다. 설마 세영이가 내 아이를? 구지석은 윤세영을 돌아보며 자기가 아빠가 된다는 사실에 놀라워했습니다. 그런데 윤세영의 반응이 충격적이었습니다. 내가 엄마가 된다고? 나도 엄마처럼 되면 어떡해? 나 무서워 지석씨. 최종회에서 밝혀질 충격적인 반전과 그 이후에 이어질 해피엔딩을 전해드리려고 해요. 그 전에 오늘도 보러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 평안과 행복이 깃들기를 바라며 신데렐라 게임 리뷰 시작하겠습니다. 최명진은 구치소 철문이 열리자마자 얼굴을 치켜들고 법원 건물을 빠져나갔습니다. 텔레비전 카메라와 플래시가 연신 그녀를 향해 터졌고 기자들은 마이크를 들이밀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쌀쌀한 태도로 시선 한 번 주지 않은 채 회색 정장깃을 세우고 무심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마치 이 자리가 원래부터 익숙한 무대라는 듯이 말입니다. 법원 밖 부슬부슬 내리는 봄비를 뚫고 윤세영이 다가왔습니다. 커다란 우산을 쓴 그녀의 얼굴은 심각하게 굳어 있었습니다. 머릿속에서 수없이 생각을 정리했지만 막상 마주한 순간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 타이밍에 먼저 입을 연 건 최명지였습니다. 여기까지 왜 왔어? 다 끝난 거잖아. 판사가 증거 불충분이라면서 기각했는데. 최명지는 고개를 돌려 비를 피하려 했지만 이미 머리칼이 조금씩 젖어들었습니다. 윤세영은 그런 엄마를 바라보며 법정에서 주고받았던 변호사들의 말이 귀에 맴돌았습니다.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됐다. 이 말이 무섭도록 낯설게 다가왔습니다. 엄마 진짜 아무 일도 없었던 거야? 기사 보면 뺑소니 교사 혐의가 진짜라던데. 그게 네가 할 말이야? 진짜 어이없네. 세영아, 넌 내 딸이야. 난 그런 짓 안 했어. 다 말도 안 되는 음모야. 최명지의 목소리는 비와 섞여 더욱 날이 서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화려한 펄이 들어간 아이섀도우만큼이나 날카로웠습니다. 윤세영은 자신을 올가매는 듯한 그 시선이 버거워 어깨를 움츠렸습니다. 그렇지만 뉴스도 그렇고 주변에서도 다 엄마를 의심하고 있어. 사람들 입은 원래 아무 말이나 하는 거야. 내가 그렇게 모자라 보이니? 날 함부로 몰아세우지 마. 비는 점점 굵어졌고 우산 아래로 빗방울이 빠르게 떨어졌습니다. 윤세영의 마음도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불구속 기소라지만 결국 재판이 계속 진행된다는 뜻이었습니다. 엄마가 완벽하게 벗어난 건 아니라는 사실이 그녀의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최명진은 이내 고급 승용차를 타고 사라졌습니다. 비가 얼룩진 차량 유리창 너머로 본 엄마의 표정은 왠지 모를 안도와 오만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윤세영은 그 자리에 홀로 남아 작은 우산 안에서 시야가 흐릿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정말로 이 모든 게 음모에 불과한 걸까? 아니면 엄마가 무언가 숨기고 있는 걸까? 여태껏 몰랐던 진실이 갑자기 형체를 드러내려는 듯 불안감이 그녀의 온몸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멀리서 기자들의 목소리가 다시 커졌지만 윤세영은 들리지 않았습니다. 정말 이상하다. 모든 게 뒤틀린 기분이야. 그녀는 우산을 접으며 작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마음 한편에서 이미 확신처럼 잦아드는 예감을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분명 크게 잘못된 무언가가 이미 시작된 것 같았습니다. 어두운 하늘빛이 서서히 드러나는 아침, 윤세영은 법원 앞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의도치 않게 너무 이른 시간에 도착해버렸고 누구와도 마주치기 싫어 하염없이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때 발소리를 죽인 채 다가오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구지석이었습니다. 하얀 셔츠에 짙은 색 넥타이 차림의 구지석은 윤세영을 보자 뭔가 말을 건네려다 잠시 멈칫했습니다. 그녀는 그 시선이 부담스러워 고개를 돌렸지만 결국 구지석이 먼저 다가왔습니다. 이 일 알고 있지? 너만 증언해주면 사건이 훨씬 명확해진다고. 정말 네가 입을 열어야 해. 마음속에서 울컥하는 감정이 치밀어 올라 윤세영은 손에 들고 있던 커피컵을 꽉 쥐었습니다. 그러나 뜨겁지도 않은 커피는 이미 식어 있었습니다. 엄마의 범죄 혐의가 갈수록 분명해지고 있다는 건 알았지만 그런 사실을 털어놓는다는 건 엄마를 버리는 일 같았습니다. 네가 뭔데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거야? 선택은 내가 해. 구지석은 그녀 앞에 쭈그리고 앉아 애절한 눈빛으로 윤세영을 바라봤습니다. 그 눈길엔 간절함과 동시에 단호함이 번졌습니다. 네가 해야 해.
네 엄마 이미 너무 깊이 빠져 있어. 지금이라도 구하지 않으면 더 위험한 사람이 될 거라고. 무슨 뜻이야? 구하긴 뭘 구해? 난 엄마 잘 몰라.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결국 나한텐 엄마는 엄마야. 말을 잇는 동안 윤세영의 목소리는 가늘게 떨렸습니다. 엄마가 한없이 밉다가도 마음 한구석에는 은근한 애정이 남아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문득 떠오르는 기억, 어린 시절 엄마가 자장가를 불러주던 밤. 그것이 과연 진짜였는지 혹은 미화된 기억일 뿐인지조차 헷갈렸습니다. 구지석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이 회색지대 속에서 윤세영이 느끼는 갈등이 얼마나 고통스러울지 그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네가 어디로 갈지, 네가 뭘 선택할지 그게 중요한 변수가 될 거야. 나도 여기서 더 설득하면 너한테 부담만 주겠지. 그렇지만 한 가지는 명심해. 시간이 많지 않아. 구지석이 돌아서는 순간 윤세영은 두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회색으로 물든 하늘은 여전히 무거웠고 오늘도 그녀는 어떤 선택도 하지 못한 채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엄마를 배신한다는 말 자체가 윤세영에게는 질식할 듯한 공포였습니다. 하지만 계속 이대로 가다간 자신도 더 깊은 구렁에 빠져들 것만 같았습니다. 벤치 옆 쓰레기통에 던져진 커피컵이 텅 소리를 내며 떨어졌습니다. 윤세영은 그 소리를 듣고서야 비로소 무엇인가 놓쳐버린 기분에 사로잡혔습니다. 대체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 모든 경계가 불분명한 이 상황 속에서 그녀는 여전히 누군가의 딸인 채 헤매고 있었습니다. 조명처럼 밝았던 도시의 밤거리가 지금은 경멸의 눈초리로 뒤덮여 있는 듯 했습니다. 회색 코트를 걸친 최명진은 장갑 낀 손으로 핸드폰을 단단히 움켜쥐고 있었습니다. 액정 화면 속 번호가 연결되자마자 그녀는 낮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여보세요? 어디야? 빨리 말해. 상대방은 잠시 머뭇거리다 조심스러운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조 형사였습니다. 사모님도 아시잖아요. 지금 제가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어요. 이미 몇 가지는 진술했고 계속 자백하라고 압박해옵니다. 침묵이 길어졌습니다. 최명진은 서서히 신경질적인 목소리로 변했습니다. 네가 다 불면 나만 끝나는 게 아니야. 너도 무사 못해. 내가 지금까지 얼마나 너 챙겨줬는데. 배신하면 진짜 끝장이야. 조 형사는 자괴감인지 분노인지 알 수 없는 억눌린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사실 그는 이미 경찰 조사에서 일부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하지만 최명지가 두려웠습니다. 그녀가 가진 권력과 돈, 인맥은 상상을 초월했기 때문입니다. 솔직히 더는 숨길 것도 없습니다. 어차피 언젠간 다 밝혀질 텐데 왜 이렇게까지 무리하세요? 최명진은 코웃음을 치며 핸드백 속에서 서류 한 뭉치를 꺼내봤습니다. 그녀에게도 조 형사를 올가맬 만한 자료가 있었습니다. 이 서류는 조 형사가 과거에 저질렀던 불법 행위들을 고스란히 담은 증거였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물고 늘어지는 최악의 공범 관계. 그래서 이들은 결코 쉽게 끊어지지 않는 사슬로 이어져 있었습니다. 걱정 마. 그냥 네 입만 다물고 있어. 그리고 은총이 그 애만 제대로 처리했어도 이렇게 안 됐어. 내 말대로만 했으면 아무 일 없었잖아. 조 형사의 음성이 갈라졌습니다. 사모님, 아이한테까지 손대시는 건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순간 최명지의 표정이 일그러졌습니다. 전화기 너머에서도 그의 말을 들으며 그녀는 씩 웃어 보였습니다. 착각하지 마. 여기까지 왔으면 이제 발 뺄 수 있는 사람은 없어. 끝까지 내 말대로 움직여. 그래야 너도 살아. 통화를 끝낸 최명진은 창문을 열어 차가운 바람을 들이마셨습니다. 어딘가 검은 구름이 밀려오는 밤하늘을 바라보며 조금만 더 버티면 되라고 중얼거렸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손떨림은 쉽게 멈추지 않았습니다. 점점 좁혀지는 수사망과 점점 불안정해지는 동맹자. 최명진은 반드시 이 판을 자신의 승리로 끝내고 싶었지만 이미 세상이 뒤틀려가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저녁 햇살이 길게 늘어선 로비 창문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구지석은 핸드폰 화면 속 기사를 읽고 나서 고개를 돌렸습니다. 은총이는 아이스크림을 들고 즐겁게 뛰어다니고 있었고 그 모습은 기사 속 무거운 내용과 대조적으로 눈부셨습니다. 잠시 후 윤세영이 조용히 다가와 물었습니다. 방금 기사 봤는데 엄마가 또 은총이 이용하려는 거야? 구지석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표정이 좋지 않았습니다. 협박 카드로 삼으려 한다는 소문이 돌고 있다는 것입니다.
너도 알잖아. 아이한테 무슨 죄가 있겠어. 너희 어머니가 더 이상 선 넘지 않았으면 좋겠어. 은총이는 구하나와 함께 복도를 지나가고 있었고 둘은 서로 손을 흔들며 제잘거리고 있었습니다. 아직 이 세계의 음습한 거래와 범죄를 전혀 모르는 표정이었습니다. 아이를 건드리는 건 선 넘는 거잖아. 설마 엄마가 그럴 줄은 몰랐어. 그러나 이미 최명진은 얼마든지 그 한계를 넘을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윤세영은 가슴이 답답하게 조여오는 듯 했습니다. 만약 엄마가 아이를 협박하거나 다치게 한다면 결코 용납할 수 없을 것이었습니다. 내가 말하지만 이 사건 제대로 풀리려면 네 입장이 중요해. 결정적 증언을 해준다면 은총이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어. 윤세영은 그제야 구지석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그동안은 엄마에 대한 애증이 너무도 커서 아무것도 하지 못했지만 은총이만은 지켜야 한다는 마음이 점점 커졌습니다. 나 진짜 엄마한테 반기 들어도 돼? 아니, 나 같은 사람이 그런 자격은 있긴 한 걸까? 머릿속이 너무 복잡해. 구지석은 그런 윤세영의 손을 살짝 잡으며 그녀가 흔들리지 않길 바라는 눈빛을 보였습니다. 지금 멈추지 않으면 네 엄마는 계속 끝까지 가려고 할 거야. 그러다 보면 아이도 너도 위험해질 수 있어. 그 말을 듣는 순간 윤세영은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번쩍거리는 로비 조명 아래 은총이가 해맑게 웃으며 마카롱을 입에 넣는 모습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이런 순수한 아이를 이용해 먹으려는 행동을 더 이상 묵인할 수는 없었습니다. 윤세영은 복도를 가로질러 나아가며 마음속에서 뭔가가 조금씩 끊어지는 소리를 느꼈습니다. 엄마를 향한 맹목적인 믿음, 그 끈이 결국 스스로 갈라지고 있다는 걸. 그리고 이제 아이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무언가 해야 한다고 스스로에게 되뇌었습니다. 늦은 오후, 노을이 붉게 물든 공원에서 은총이는 그네를 타고 있었습니다. 구하나는 곁에서 아이를 지켜보며 오래된 놀이터의 낡은 기둥이 흔들리지 않도록 신경 쓰고 있었습니다. 그때 주차장에 세워진 검정색 밴에서 낯선 남자들이 내려왔습니다. 그들은 주변을 두리번거리더니 곧장 은총이에게 다가섰습니다. 구하나는 순간적으로 불길함을 느껴 아이를 보호하려고 몸을 날렸습니다. 그러나 남자들이 이미 손을 뻗쳐 은총이를 낚아채려 하자 그녀는 목청껏 외쳤습니다. 뭐 하는 거예요? 나요. 동시에 뒤쪽에서 황진구가 달려와 남자의 팔을 잡아채 냅다 밀어냈습니다. 힘겹게 중심을 잡던 남자는 비틀거리며 넘어졌습니다. 그 와중에 밴 안쪽 뒷자리에 앉아있던 사람이 문을 열고 내렸습니다. 바로 최명지였습니다. 아이만 데려오면 된다니까. 그거 하나도 제대로 못해? 그 눈길은 서슬퍼랐습니다. 실패한 납치 시도에 울컥한 최명지는 이미 분노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구하나는 아이를 가슴에 안고 두려움을 삼키며 그녀를 노려봤습니다. 애 데려가서 뭐 하려는 건데요? 이런 짓 그만두세요. 최명지의 입꼬리가 비틀렸습니다. 그녀는 속이 타들어 가듯 날선 목소리를 내질렀습니다. 네가 날 이렇게 궁지로 몰아넣고도 그런 말이 나와? 은총이만 없었으면 일이 이렇게까지는 안 됐어. 황진구는 분노로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아찔한 순간이 지나간 뒤 은총이는 두려움에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황진구는 구하나와 함께 아이를 지키며 최명지 앞에 서서 말했습니다. 아이한테 그런 짓을 하다니요. 진짜 끝까지 가실 거예요? 최명지는 뿌리칠 듯이 두 손을 흔들었습니다. 뒤로 따라온 하수인들은 이미 도망칠 준비를 하는 듯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제멋대로 몸을 떨며 울분을 토해냈습니다. 너희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어. 내가 전부 잃게 됐단 말이야. 그 목소리는 절박했지만 참혹할 정도로 도끼가 서려 있었습니다. 그때 공원 관리인이 나타나는 소리가 들리자 현장은 순식간에 소란스러워졌습니다. 남자들은 우왕좌왕했지만 황진구가 그 틈을 놓치지 않고 전화로 경찰을 부른다며 신용하자 모두 뿔뿔이 달아났습니다. 최명진은 차마 달아나지 못하고 울분을 머금은 채 허탈하게 뒤로 물러섰습니다. 구하나가 은총이를 안고 달래는 소리가 들렸지만 그녀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는 듯 멍하게 그 자리에 섰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그녀도 흔적 없이 사라졌습니다. 남겨진 그네만 덩그러니 흔들리고 역한 정막이 공원을 덮었습니다. 화려한 샹들리에가 빛나던 고급 호텔 스위트룸에서 한때 세상을 호령했던 것처럼 보였던 최명지. 그러나 이제 그녀가 들어선 곳은 비좁고 낡은 건물 3층 단칸방이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오자마자 곰팡이 냄새가 풍겼고
천장에 달린 작은 전등조차 깜빡거리며 켜졌다 꺼졌다를 반복했습니다. 최명진은 바닥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딱딱한 시멘트 바닥 위에서 그녀는 구두를 벗어던졌습니다. 예전에 신던 하이힐은 금속 장식이 예쁘게 빛났지만 지금은 먼지가 잔뜩 묻어 빛바랜 상태였습니다. 내가 한때 얼마나 잘 나갔는데. 혼잣말을 내뱉으며 최명진은 짧게 헛웃음을 지었습니다. 벽을 더듬어 손바닥만 한 거울을 찾아 들여다봤습니다. 화장이 번지고 머리카락은 엉망으로 헝클어져 있었습니다. 스스로도 몹시 비참해 보인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어딘가 처절해 보이는 이 공간 속에서 그녀는 폰을 꺼내 몇몇 지인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과거 함께 수다를 떨며 고급 코스 요리를 즐기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통화 연결음만 하염없이 울리다 끊기거나 받아도 바쁘다며 거절했습니다. 결국 서너 번의 전화 끝에 최명진은 폰을 거칠게 집어던졌습니다. 나를 버리면 다들 편할 줄 알아. 잔뜩 씩씩대며 설거지조차 되지 않은 좁은 싱크대 앞에 섰습니다. 반쯤 녹슨 수도꼭지를 틀어 물을 받아 마셨는데 약간 쇠맛이 났습니다. 이 모든 것이 전혀 익숙하지 않았습니다. 호텔 스위트룸에선 아무것도 직접 하지 않아도 직원들이 척척 알아서 해줬건만 이제는 그런 생활을 떠올리는 것조차 사치처럼 느껴졌습니다. 최명진은 진짜 이게 끝인 건가? 하고 자신에게 물었습니다. 그러나 돌아오는 대답은 없었습니다. 과거의 빛나던 시절은 이미 흔적 없이 사라져버렸습니다. 이제 아무도 그녀를 찾지 않았고 스스로도 자신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호화로운 권력의 그림자는 이렇게 쓰러져 버리니 최명지에게 남은 건 가슴 한편의 적막과 회한뿐이었습니다. 윤세영은 얇은 재킷만 걸친 채 자동차 창문을 활짝 열고 도시 밖으로 달리는 중이었습니다. 차를 운전하는 건 구지석이었습니다. 차 안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감돌았습니다. 목적지도 없었습니다. 그저 어디론가 가야만 할 것 같았습니다. 노을이 깔린 하늘빛이 앞 유리에 붉게 비치자 윤세영은 문득 운전석의 구지석을 바라봤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리는 걸 억지로 참으며 마치 속마음을 들킬까 두려운 듯 눈길을 돌렸습니다. 그러다 작은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가 그렇게까지 몰락할 줄 몰랐어. 이젠 폐인처럼 산다는 소문이 들리더라. 구지석은 잠시 핸들을 움켜쥔 손에 힘을 주었습니다. 윤세영의 슬픔과 혼란이 느껴지는 탓에 그 또한 쉽사리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마음이 어때? 혹시 죄책감 느끼는 건 아냐? 윤세영은 깊은 한숨을 쉬며 창밖으로 시선을 던졌습니다. 길가에 늘어선 가로수들이 희미하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조금 아니 사실 많이 힘들어. 차라리 처음부터 경찰에 자수를 시킬 걸 그랬나 봐. 그럼 더 일찍 모든 게 해결되거나 덜 불행해졌을지도. 구지석은 신호등 앞에서 차를 멈추고 그녀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윤세영의 눈엔 지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너까지 무너지지 않았으면 좋겠어. 아직 늦지 않았잖아. 지금이라도 옳은 선택을 하면 돼. 윤세영은 미묘하게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엄마를 영영 버려야 한다는 것인지 혹은 과거를 되돌릴 방법이 전혀 없는 건지 모든 게 막막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아무것도 안 하며 손 놓고 있기엔 상황이 너무 심각해져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녹색 신호가 들어오고 구지석이 다시 차를 몰기 시작했습니다. 윤세영은 창문을 조금 더 열어 시원한 바람을 들이마셨습니다. 그 바람에 눈물이 맺혀있던 눈가가 시큰해졌습니다. 차창으로 들어온 바람 속에는 도시 끝자락에 미세먼지가 섞여 있었지만 그래도 그녀에게는 지금 약간의 호흡이 필요했습니다. 나 조금씩 정리해볼게. 더 이상 이대로 놔두면 안 되겠지. 엄마도 나도 모두 망가져버리니까. 구지석은 잠자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갈림길에 선 딸 윤세영이 이제 어디로 나아갈지는 오로지 그녀 스스로 결정해야 할 몫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길이 아무리 험난해도 구지석은 절대 그녀를 혼자 두지 않을 생각이었습니다. 차가운 서류철이 탁자 위에 놓였습니다. 신여진은 떨리는 손으로 표지를 넘겼습니다. 그 안에는 잃어버린 딸 윤유진의 사고에 대한 새로운 문건이 들어있었습니다. 최명지가 어떤 경로로 뺑소니범을 매수했고 조 형사가 중간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까지 소상히 적혀 있었습니다. 최명지가 여태껏 모든 걸 숨겨왔단 말이지. 윤성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역시 엄청난 충격에 빠져 있었습니다.
문서 속에는 오래전부터 진행된 살벌한 공작들이 빼곡히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윤유진이 왜 돌아오지 못했는지, 은총이가 어떤 위험을 겪었는지 거의 모든 진상이 얽혀 있었습니다. 당신도 알고 있잖아요. 최명진은 한 번 노린 건 어떻게든 파고들어 부숴버리는 사람이에요. 심지어 은총이까지. 신여진은 과거 자신이 행했던 기업사냥의 기억이 겹쳐 떠올라 잠시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나도 누군가에겐 그런 파괴자였겠지 하는 자괴감이 엄습했습니다. 그러면서 윤유진의 실종과 얽힌 이 모든 참극에 대해 자신이 방관해왔던 시간들이 원망스럽게 느껴졌습니다. 이 문건 경찰에 넘겨야겠지? 그래야지. 증거 확실하니까 이번엔 최명지도 빠져나가기 힘들 거야. 두 사람은 서로 눈빛을 주고받았습니다. 신여진은 허리를 곧게 펴며 결심한 듯한 눈빛으로 서류철을 꼭 붙잡았습니다. 나도 알아. 내가 옛날에 기업 사냥하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 힘들게 했는지. 지금 와서 생각하면 참 바보 같아. 내 딸 잃었을 땐 내 고통밖에 안 보였고 남들 아픔은 다 외면했으니까. 윤성호는 신여진의 손 위에 살짝 자신의 손을 포겠습니다. 그 손의 온기가 미미하게 전해졌습니다. 이제는 죗값을 치르더라도 진실은 밝혀야지. 유진이도 은총이도 더는 위험하게 둘 수는 없잖아. 신여진은 곧장 전화기를 들어 가까운 지인에게 전화를 걸어 경찰 측과의 약속을 잡았습니다. 과거의 죄를 어떻게 보상해야 할지 막막했지만 적어도 진실을 밝히는 것만큼은 해내야 했습니다. 그날 밤 신여진은 늦도록 잠들지 못했습니다. 침대 머리맡에는 딸 윤유진의 어린 시절 사진이 놓여 있었습니다. 과거엔 분노와 그리움만이 앞섰지만 이제는 책임감과 미안함이 더 크게 밀려왔습니다. 윤성호 역시 별다른 말을 하지 않고 옆에서 함께 침묵으로 밤을 보냈습니다. 그래, 최소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진실을 드러내는 거야. 신여진은 마음속으로 그렇게 되뇌며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는 사실을 다시금 깨달았습니다. 아직 새벽 공기가 가시지 않은 시간, 어둑한 창고 주변으로 차 한 대가 다가왔습니다. 전조등 불빛이 스산하게 흔들리는 창고 벽을 비추었습니다. 운전석에서 최명지가 내렸고 반대편에서 조 형사가 조용히 걸어 나왔습니다. 경찰이 바로 근처까지 왔다며. 여기서 같이 빠져나가야 돼. 조 형사는 잔뜩 눈치를 보는 듯 했습니다. 이미 경찰이 전국에 지명수배를 내렸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대로 도망치면 더 큰일 나는 거 아시잖아요. 사고라도 나면 어쩌려고요. 최명진은 그를 노려봤습니다. 과거부터 함께 일을 꾸미면서 자기 말을 잘 따르던 조 형사가 이토록 주저하는 모습이 어색하게 느껴졌습니다. 나야 지옥 가도 상관없어. 근데 너 여기서 같이 잡혀갈 거야? 아니면 지금이라도 나랑 뜰래? 조 형사는 답답한 듯 고개를 내저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미 물러설 수 없는 상황임을 깨닫고 결국 문을 열어 차에 올라탔습니다. 최명지도 급히 시동을 걸고 엑셀을 밟았습니다. 어둠이 깔린 교외 도로로 나가자 차창 밖 풍경은 이른 새벽의 황량함으로 가득했습니다. 차가 속도를 높이자 뒤늦게 경찰차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최명진은 거울로 후방을 확인하며 이를 악물었습니다. 젖먹던 힘까지 써서 떨쳐내야 해. 또다시 감옥 갈 순 없잖아. 조 형사는 가슴이 쿵쾅거려 숨이 가빴습니다. 머릿속이 새하얗게 변하며 점점 좁혀오는 포위망이 떠올랐습니다. 이렇게 무작정 달린다고 되는 일 아니잖아요. 방법을 생각하셔야죠. 하지만 최명진은 이미 이성을 놓아버린 듯 보였습니다. 핸들을 움켜쥔 손마디가 하얗게 변할 정도로 꽉 쥐고 있었습니다. 죽더라도 난 여기서 못 멈춰. 엑셀이 더욱 깊숙이 밟히자 차는 위험하게 흔들리며 하이웨이로 질주했습니다. 뒤를 잇는 경찰차가 사이렌을 울리며 거세게 추격했습니다. 조 형사는 창문을 통해 바깥을 내다보며 간신히 소리쳤습니다. 제발요, 살고 봐야죠. 이러다 우리 둘 다 죽어요. 그러나 최명진은 뒤돌아볼 겨를도 없이 차를 몰아붙였습니다. 가로등 불빛이 빠르게 스쳐 지나갔고 곧 코너를 도는 순간 차체가 위태롭게 흔들렸습니다. 브레이크를 밟아보려 해도 이미 속도가 너무 높았습니다. 제발, 제발. 조 형사의 중얼거림이 바람 속에 묻혀갔습니다. 멀리서 다른 경찰차들이 사이렌을 울리며 몰려들었습니다. 막다른 길로 몰린 최명지와 조 형사는 기어이 극단적인 도주국에 몸을 내던지고 있었습니다. 도심 외곽의 다리는 이미 경찰차와 구급차로 가득했습니다.
사이렌 불빛이 어둠 속을 휩쓸었고 다리 위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서성였습니다. 구하나와 황진구 그리고 신여진마저 그 현장으로 달려와 있었습니다. 윤세영 역시 눈물 그렁한 얼굴로 뛰어들었습니다. 엄마 차가 어디로 떨어졌다고요? 경찰관은 다급하게 다리 아래를 가리켰습니다. 희뿌연 물가에 거품이 일고 있었고 구조대가 빛나는 랜턴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최명지의 차량은 이미 가드레일을 뚫고 강물 속으로 가라앉았다고 했습니다. 윤세영은 비명을 질렀습니다. 안 돼! 엄마! 그 순간 다리 끝에서부터 구하나와 황진구가 달려가 윤세영을 붙잡았습니다. 그녀가 물속으로 뛰어들까봐 막으려는 본능적인 움직임이었습니다. 윤세영은 울부짖으며 허우적댔고 몸이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최명지가 저렇게 가버리다니. 신여진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말끝에는 복잡한 감정이 묻어 있었습니다. 미움과 안타까움이 교차하는 눈빛이었습니다. 그녀 역시 최명지와 얽힌 모든 악연을 정리하지 못한 상태였기에 이 비극적 결말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몰랐습니다. 구하나는 그런 신여진을 옆에서 살짝 지탱해주며 차가운 바닥에 주저앉은 윤세영 쪽을 바라봤습니다. 황진구는 윤세영을 붙들고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이제 어떡해요? 윤세영은 그 자리에서 오열했습니다. 눈물이 땅바닥에 떨어져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그녀에게 최명진은 잘못도 많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마라는 존재였습니다. 비정한 범죄자이자 동시에 자신에게 남아있던 마지막 혈연이었습니다. 멀리서 물속에서 떠오른 파편들이 빛을 받았습니다. 구조대원들이 침몰한 차를 찾기 위해 젠걸음을 치고 있었지만 상황은 좋지 않았습니다. 조영사도 함께 탑승하고 있었다는 사실에 경찰은 긴급 수색을 벌였지만 사고가 워낙 갑작스럽고 충격적이어서 수색은 더디게 진행됐습니다. 다리 위 바람이 칼같이 차가웠습니다. 윤세영은 무너진 몸을 추스르지 못한 채 허공을 보며 마지막으로 들었던 엄마의 목소리를 떠올렸습니다. 어렴풋이 다 내 욕심이었나? 라는 이야기가 메아리처럼 귓가에 울리는 듯 했습니다. 그렇게 최명지와 조영사는 차와 함께 강물 속으로 추락했습니다. 사이렌 소리는 한없이 울렸고 주위 사람들의 탄식이 바람을 타고 흩어졌습니다. 더는 되돌릴 수 없는 순간이 이곳에서 차가운 물속으로 사라진 것입니다. 며칠 뒤 최명지의 시신이 결국 발견됐습니다. 장례식장은 조문객이 거의 없는 적막함에 휩싸였습니다. 윤세영은 검은 상복을 입고 엄마의 영정 앞에서 무표정하게 서 있었습니다. 영정 속 최명지는 여전히 자신감 넘치는 미소를 띠고 있었지만 그 미소마저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조문객이라곤 몇몇 옛 인맥과 먼 친척들 뿐이었습니다. 그들 중 대부분은 한 번 얼굴만 비추고 곧바로 떠났습니다. 윤세영은 식장 한 구석에 앉아 있다가 슬그머니 영정 앞으로 다가가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엄마, 나 엄마 진짜 많이 미워했어. 근데 이렇게 끝날 줄은 상상도 못했어. 눈물이 뺨을 따라 흘러내렸으나 울음소리는 작게 삼켰습니다. 구지석은 조용히 다가와 그녀의 곁에 섰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그저 함께 서 있을 뿐이었습니다. 윤세영은 엄마가 밉고 무서웠지만 결국 피가 섞인 가족임은 틀림없었기에 복잡한 감정에 사로잡혔습니다. 장례를 마치고 나오던 순간 윤세영은 몸을 휘청이다가 그대로 소파에 쓰러졌습니다. 구지석이 재빨리 그녀를 부축해 눕혔고 식장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응급실로 옮겨진 윤세영은 곧 진찰을 받았고 의사는 예상 밖의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임신 2개월 정도로 보입니다. 차가운 형광등 불빛 아래 의사는 메모를 넘기며 그녀에게 설명했습니다. 윤세영은 서리빨 같은 소식에 아연실색했습니다. 여러 가지 복잡한 상황이 겹쳐 몸 상태를 챙길 여유가 없었던 것입니다. 구지석은 놀란 기색을 감추지 못하면서도 그녀를 진정시키려 노력했습니다. 괜찮아. 지금은 그냥 푹 쉬어. 많이 놀랐겠지만 윤세영은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눈물이 고여 금방이라도 쏟아질 듯한 표정으로 침대 머리맡을 응시했습니다. 이 생명은 대체 무슨 죄로 이런 어수선한 세상에 오게 됐나 하는 자책마저 들었습니다. 침묵 속에서 죄책감은 점점 커졌습니다. 엄마의 죽음도 자신의 임신도 모든 게 순식간에 그녀를 짓눌렀습니다. 구지석은 그런 윤세영의 손을 살며시 잡으며 차분히 괜찮다고 말했지만 그녀의 마음속 복잡한 소용돌이는 쉽게 가라앉지 않을 듯 보였습니다.
윤세영이 임신 사실을 알게 된 뒤 며칠 동안 병원에 입원해 안정을 취했습니다. 의사 말로는 스트레스가 극심해 자칫 유산 위험이 있을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그녀는 병실 창문 너머로 하얀 커튼이 나부끼는 걸 바라보며 여전히 엄마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구하나가 병실 문을 조심스레 열고 들어왔습니다. 뒤따라 신여진도 들어섰습니다. 윤세영은 침대에서 몸을 일으키려 했지만 신여진이 다가와 가볍게 어깨를 눌렀습니다. 그냥 누워있어. 지금은 몸부터 챙겨야지. 윤세영은 침묵했습니다. 마음속 불안이 너무 커서 뭐라 말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머릿속에는 나도 우리 엄마처럼 될까봐 무서워라는 생각이 가득했습니다. 신여진은 애써 부드러운 목소리를 내려 애정 어린 시선을 보내려고 노력했습니다. 비록 그녀와는 끝없는 대립도 있었지만 이 아이에게까지 아픔이 이어지는 건 바라지 않았습니다. 네 엄마가 우리한테 큰 죄를 지은 건 사실이야. 그렇지만 그 죄를 네가 떠안을 필요 없어. 너무 두려워하지 말아라. 윤세영은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조금씩 마음에 와닿는 걸 느꼈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망설여졌습니다. 그때 구하나가 조용히 다가섰습니다. 손에 작은 과일 바구니를 들고 있었습니다. 몸에도 좋고 아기한테도 과일이 좋대. 이거 좀 먹어. 윤세영은 그걸 받으며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가가 젖어드는 걸 애써 감췄습니다. 이제는 너 자신을 위해서도 책임지는 법을 배워야 해. 너무 무서워하지 말고. 사람은 누구나 과거는 못 지워도 새로운 길은 선택할 수 있으니까. 창문을 통해 햇살이 병실 안으로 부드럽게 스며들었습니다. 윤세영은 울컥하는 감정을 참으며 끝내 터져나온 눈물을 훔쳤습니다. 나 이 아이를 어떻게 지켜야 할지 진짜 모르겠어. 엄마도 날 그렇게 사랑한 적 있었나 싶고 나도 우리 엄마처럼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지? 그녀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신여진은 그 말에 마음이 아렸습니다. 자신도 한때 딸을 잃고 미쳐 달려왔기에 윤세영의 불안을 누구보다 이해했습니다. 넌 달라. 적어도 네 엄마처럼 누굴 해치려고 들진 않잖아. 아이를 품는다는 건 네 인생에 다시 기회가 생긴다는 뜻이야. 한편 구하나는 그 말에 힘을 보태고 싶어 은근한 미소를 띄웠습니다. 윤세영이 조금이라도 안도할 수 있도록 이 병실은 따스한 응원으로 채워지고 있었습니다. 밖에는 파랗게 갠 하늘이 펼쳐져 있었고 윤세영은 그 하늘을 바라보며 이번엔 나도 다른 길을 갈 수 있을까? 라고 희미하게 꿈을 꾸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모든 수사는 종결 단계에 다다랐습니다. 최명지와 함께 도주했던 조영사와 뺑소니 범인은 결국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경찰 수사 자료와 새로운 증거들이 결정적으로 작용해 사건의 전말이 세상에 낱낱이 드러난 것입니다. 신여진은 그간 자신이 기업 사냥으로 피해를 입힌 사람들을 찾아가 보상 절차를 진행하기 시작했습니다. 과거의 죄를 완전히 씻을 순 없어도 조금이라도 용서를 구하겠다는 의지였습니다. 은총이에게도 따뜻한 마음을 전해주며 재산 일부를 돌려주어 아이가 자라는 동안 안정적인 삶을 누릴 수 있게 돕겠다고 했습니다. 윤세영은 출산을 준비하며 병원에서 정기검진을 받았습니다. 구지석은 그녀 곁을 묵묵히 지키며 언제나처럼 다정한 말투로 안부를 물었습니다. 아기 상태 어때요? 의사 선생님 뭘 하셨어요? 두 사람은 여전히 가슴 한편에 여러 감정이 뒤엉켜 있었지만 이제는 서로를 의지하며 살아가기로 했습니다. 윤세영은 배를 살짝 쓰다듬으며 조심스러운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건강하대. 생각보다 잘 크고 있대. 과거를 완벽히 잊을 수는 없지만 윤세영은 이번엔 진심으로 아이를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엄마가 되겠지. 과연 나는 어떤 엄마가 될까? 라는 고민이 끊임없이 떠올랐지만 구지석의 따뜻한 말들이 곁에서 큰 힘이 되어주었습니다. 한편 다른 한 구석에서는 구하나와 황진구가 결혼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둘은 각각의 상처와 갈등을 딛고 이룬 사랑이기에 새 출발이 더욱 의미 깊었습니다. 작은 예식장에서 가족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는 날 구하나는 새하얀 원피스를 입고 은총이의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황진구는 수트 차림으로 환한 미소를 지으며 은총이를 번쩍 안아 올렸습니다. 은총이는 기분이 어때? 엄청 좋아. 이모랑 사장 아저씨 결혼한다면서요. 나도 사진 찍고 싶어요. 잔잔한 웃음소리가 터져나오자 구지석과 윤세영이 곁에서 자연스럽게 합류했습니다. 윤세영은 아직 배가 많이 나오진 않았지만
조금씩 느껴지는 변화가 묘하게 설레면서도 긴장됐습니다. 다 같이 한 장 찍죠. 사진기 셔터 소리와 함께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이들은 함께 환한 표정을 짓거나 자연스럽게 포즈를 취했습니다. 한 장, 두 장, 세 장 셔터가 연신 눌려도 그 표정들은 모두 웃음으로 물들었습니다. 아직 각자에게 남은 상처와 책임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최명지가 불러일으켰던 수많은 고통과 파멸이 마침내 끝난 지금, 이들은 조금씩 새로운 미래를 꿈꾸게 되었습니다. 따뜻한 햇살처럼 번져가는 희망은 어느새 이 가족들의 마음속에 번쩍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비로소 서로를 마주보며 오래 묶여있던 굴레에서 벗어나 새로이 발걸음을 떼는 순간이었습니다. 이번 영상 재미있으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은 저에게 큰 응원이 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